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3D 모델링 형상 생성 4대 명령어 해설. 여기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D 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돌출, 그러니까 extrude, 또 회전, revolve, sweep, sweep, 그리고 loft, loft. 이 네 가지 핵심 형상 생성 명령어,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다, 정의하는 걸 넘어서 왜 이 네 가지가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히는지, 또 각자 어떤 강점과 한계를 가지는지 좀 파헤쳐보죠. 네, 맞아요.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3D 모델링의 정말 알파벳 같은 존재죠. 근데 이 알파벳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듯이 이 기본 명령어들을 잘 조합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과물 차이가 확 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이 질문으로 해볼까 합니다. 서로 다른 모양의 단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3D 형상을 만드는 모델링 명령어는 무엇일까요? 보기는 1. 돌출, 2. 회전, 3. 스윕, 4. 로프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평면 스케치가 어떻게 입체로 바뀌는지 그 원리나 효율성 같은 것들을 좀 얘기해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자료 보니까 이걸 찰흙공예에 비유했던데 재밌더라고요.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좀 더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네 가지 명령어, 정말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도구들이죠. 각 명령어가 가진 어떤 계산상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형상을 만들 때 다른 걸로는 좀 대체하기 어려운 그런 고유한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차력 비유도 좋지만 실제 모델링의 어떤 미묘한 부분들은 또 다르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명령어 돌출, 엑스트루드부터 살펴보죠. 이게 가장 기본이고 직관적인 방식이잖아요. 2D 단면 선택해서 그냥 수직으로 쭉 밀어내는 거. 찰흙 비유로는 동그란 찰흙판을 그대로 쭉 쌓아서 원기둥 만드는 거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많이 쓰실 텐데 이게 이렇게 널리 쓰이는 근본적인 이유, 강점이 뭘까요? 돌출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단순함, 그리고 계산 효율성이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2D 단면의 꼭지점들을 그냥 정해진 방향, 거리만큼 평행이동만 시키면 되니까요. 연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각진 형태, 그 프리즘 형태라고 하죠. 그런 기계 부품이나 건축 구조물 초기 디자인 단계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압도적으로요. 아마 제 생각엔 초기 모델링 작업의 한 70-80%는 돌출로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그냥 수직으로만 미는 건 아니고요. 테이퍼 각도 같은 옵션을 줘서 옆면이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형태도 만들 수 있어서 보기보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테이퍼 각도 같은 변형 옵션이 있다는 거 흥미롭네요. 그냥 단순하게 쭉 뽑는 것만 생각했는데 기본 개념은 단순해도 실제로는 좀 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회전, 리볼브로 넘어가 보죠. 이건 하나의 2D 단면을 특정 축 중심으로 휙 돌려서 만드는 방식. 찰흙 비유로는 딱 그 물레 돌려서 도자기 빚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주로 어떤 형태 만들 때 가장 유용할까요? 그리고 혹시 사용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회전은 이름 그대로 축대칭 형태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어요. 와인잔이라든지 볼트, 도자기, 아니면 타이어 같은 거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그 중심축 기준으로 형태가 같은 객체들, 이런 거 만들 때는 회전 쓰는 게 모델링 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죠. 다만 좀 주의할 점은 그 회전시킬 2D 단면,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그게 회전축이랑 겹치거나 교차하면 안 돼요. 그러면 형상이 막 자기 혼자 꼬이거나 터지는 그런 자가교차, 셀프 인터섹션 오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파일 그릴 때 회전축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구의 관계 설정. 자가교차 문제는 저도 생각 못했네요. 실제 작업할 땐 꼭 신경 써야겠군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스윕입니다. 하나의 2D 단면 프로파일이 지정된 경로, 패스를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드는 방식이죠. 찰흙 비유로는 S자 경로 위에 동그란 찰흙 가래떡을 쭉 붙여나가는 그런 모습. 이건 돌출이나 회전하고는 또 느낌이 다른데 어떤 경우에 특히 이게 강력한가요? 그리고 좀 쓰기 까다로운 점은 없나요? 수입은 돌출이나 회전으로 만들기 좀 어려운 그 복잡하고 유려한 경로를 가진 형태 만들 때 진짜 좋습니다. 예를 들면 배관 파이프, 스프링, 아니면 꼬인 핸들, 건물의 장식 몰딩 같은 거요.
단면 모양이 일정한데 그게 이동하는 길이 복잡한 경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가장 흔한 게 경로가 너무 확 꺾이거나 아니면 프로파일 크기에 비해서 경로 곡률이 너무 작으면 그러면 형상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막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가끔은 프로파일 방향을 제어하는 가이드 레일 같은 걸 추가로 쓰기도 하고 경로 자체의 어떤 부드러움, 연속성, 컨티뉴이티를 신경 써야 할 때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복잡한 핸들 디자인 수입으로 만들다가 경로랑 프로파일 꼬여서 엄청 헤맸던 기억이 나네요. 하하. 아, 경로랑 프로파일 간에 상호작용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군요. 그 가이드레일 같은 고급 기능도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그냥 경로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뭔가 섬세한 제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경험에서 나온 조언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이자 저희 처음 질문의 답이었던 4, 로프트입니다. 형태를 바꾸며 연결하기. 이 명령어는 앞선 세 가지랑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로프트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서로 다른 모양이나 크기를 가진 2개 이상의 단면, 프로파일을 쓴다는 거예요. 돌출, 회전, 수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동일한 단면을 가지고 형태를 확장하거나 이동시키는 건데 로프트는 그게 아니죠. 이렇게 서로 다른 단면들을 순서대로 딱딱 지정해주면 소프트웨어가 그 사이를 수학적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면으로 이어주는 방식입니다. 서로 다른 단면들을 연결한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서로 다른 모양의 단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명령어의 답이 바로 로프트였군요. 차력 비율을 치면 바닥 네모 차력판이랑 공중에 있는 동그란 차력 링, 그 사이를 부드럽게 메워서 화병 만드는 과정, 그거였죠. 이런 방식은 어떤 종류의 형태 만들 때 특히 유용한 건가요? 로프트의 진짜 힘은 위상학적 변화, 토폴로지컬 트랜지션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 단면하고 끝 단면의 꼭지점 개수나 연결 상태가 아예 달라도 이걸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는 거죠. 다른 세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단면의 위상 구조, 그러니까 점, 선, 면의 연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동하거나 회전시키거든요. 근데 로프트는 예를 들어 사각형, 꼭지점 4개짜리에서 원형, 이건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꼭지점이죠. 이렇게 변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동체나 배의 유선형 선체, 자동차 바디, 아니면 뭐 인체공학적인 마우스나 의자처럼 부드럽고 유기적인 곡면, 단면 형태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복잡한 디자인에 필수적입니다. 근데 로프트도 단면들을 어떤 순서로 선택하냐, 또 각 단면의 정렬,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해요. 순서 잘못하면 진짜 이상하게 꼬인 모양 나오기도 하거든요. 와, 위상학적 변화를 다룰 수 있다는 거, 그게 로프트만의 정말 강력한 특징이군요. 사각형에서 원으로 변하는 예시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단순히 겉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구조적인 변화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4가지 명령어 다 살펴봤으니까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질문이 서로 다른 모양의 단면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3D 형상을 만드는 명령어는 였고 정답은 루프트였습니다. 네, 그랬죠. 핵심 키워드가 서로 다른 모양의 단면들을 연결 이거였잖아요. 돌출, 회전, 수입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단면을 가지고 형태를 만드는데 로프트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단면, 이걸 재료로 해서 그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준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차력 비율을 넘어서 각 명령어의 고유한 능력이나 특징을 비교해 보니까 왜 로프트가 답인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돌출은 직선적인 확장, 회전은 축 중심 대칭 생성, 수입은 경로를 따라가는 형상화, 그리고 로프트는 단면들 사이의 형태 전환과 연결. 이렇게 되겠죠. 이 4가지는 다 각기 다른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고 발전해온 도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3D 모델링 하실 때 만들려는 형상의 특징, 뭐 대칭성이라든지 경로가 복잡한지, 단면이 변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명령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목수가 나뭇결이나 만들 가구에 따라서 톱, 대패, 끌 골라 쓰듯이요. 적절한 도구 선택이 효율성하고 결과물 품질을 좌우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3D 모델링 형상 생성 4대 명령어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돌출, 회전, 수입, 로프트의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각 명령어의 강점, 또 한계, 그리고 서로 간의 차이점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차력 비유에서 시작했지만 각 명령어가 가진 고유한 능력이라든지 실제 적용할 때 고려할 점까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은 이 네 가지 명령어를 주로 따로따로 살펴봤지만 사실 실제 복잡한 모델링 작업에서는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네 가지 기본 블록들을 창의적으로 쌓고 또 깎고 연결하면 과연 어떤 놀라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돌출로 만든 몸체에 회전으로 만든 손잡이를 붙이고 스윕으로 표면에 홈을 파낸 다음에 로프트로 복잡한 연결부를 부드럽게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이 기본 도구들의 가능성은 여러분의 상상력과 만났을 때 정말 무한히 확장됩니다. 당신이라면 이 도구들의 조합으로 무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3D 세계를 탐험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식 여정에 유용한 자양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